북든 녹색 논에서 울고 북색 숲에서 울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도 사지 오신다더니.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 교배면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처음에 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관습이 있고, 종교가 있다. 근데 제죄를 가하는 것은 법이다. 나머지 세 개는 제재는 없지만 양심의 가치기라든가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사회복지법에 제가 가끔 이거를 뭐를 내냐면 문제를 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사회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만들는 거라면 조례라고 해요. 조례에 문제점을 찾아서 쓰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 사시고 있죠? 소사. 예. 소사구에 사회복지법 중에 조례를 찾아서 찾습니다. 조례를 찾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사의 소사구에서는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뜻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소사구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으로 뭔가 보호 조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노력은 어때요?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야죠. 그죠? 반드시 소사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또 보수체계를 공무원하고 갖도록 해야만 한다. 강제성이 없는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거 된 거죠. 그러면 그 조례를 어떻게 바꾸면 돼요? 반드시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보호 조치해야 된다? 반드시 보수체계를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고 그걸 해야 되지. 할 수 있다, 노력한다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거는 이것이 있으나 마나. 우리 동물을 박제해놨죠. 호랑이를 박제했다 그래서 어머 저 호랑이가 나 물을까봐 무서우라고 안 하죠. 박제된 동물의 표현하는 게 사회복지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내면은 이제 과제를 해오라면 그냥 엉뚱한 얘기들을 막 땄어. 근데 구체적으로 조례에 노력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문제 없는 거. 구체성의 결혼이. 그래서 그거를 바꾸어만 쓰는 거를 찾으면 그 사람은 에이 꿀딱거라고 하죠. 사회복지법을 보시다 보면 한계가 그거예요.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법이 어디서부터 발효했는지 좀 이따 보면서 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요것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사회복지 가치와 이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추상적인 거. 그런데 정책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법을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법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 만들었으면 공무원들이 뭐예요?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론도 배우시죠? 네. 사회복지행정론.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실천론을 배우십니다. 그래서 가치와 이념은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구체적이다. 그럼 여기 보세요.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 어떻게 다를까요? 목표와 목적. 목표는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야 하는 이 계획을 실천. 그렇죠.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이런 공부를 해서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된 거예요. 구체적인 게 뭐예요? 목표고 목적은 그 위에, 즉 추상적인 제목 같은 저기, 거. 그렇죠. 추상적인 것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게 있죠. 복지사회 구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목적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구체성 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추상적인 영역, 사회복지 가치와 이념,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위에 가는 거죠. 이게 영역이 목적이라면 구체적인 영역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목적은 추상적인 거고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면 구체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뭐를 계획서를 쓰라면 목표와 목적을 바꿔놓는 경우 있다 없다? 많아요. 그래서 목적이 위에 가야 돼요. 목표가 위에 가야 돼요. 목적이 위에고 목표는 하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면 계획서를 만들면 완벽한데 공무원들도 가끔 헷갈려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위에 가요. 그러면서 요거에 대해서 없어. 나 보시면 서른 오늘 요거만 없어. 하고 명 요거를 봤잖아. 36명. 법에는 뭐가 있다? 실정법과 제한법이 있습니다. 실정법은 법을 만드는 거를 실정법, 제정법이라고 해요. 실제로 법을. 없어. 그 다음에 제한법은 들어봐.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줄 알아도 자연적으로 내려온 게 뭐가 있어요? 있잖아. 예를 들어서 초대 안 해주놓고. 자연적으로 내려온 거. 관습? 응? 관습도, 예, 그런 것도 관습이 법제화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표현이 그냥 암묵적인.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지 않은 것은 제한법, 실정법은 실제로 정한 것, 제정법이다. 그럼 실정법에는 뭐가 있냐면, 들어서는 안 돼. 뭐가 있다? 그러니까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어요. 국내법의 상위법이 뭐다?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게 더. 공법, 사법, 사회법이 있어요. 그 밑에 사회법 밑에 뭐가 있다?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이 있습니다.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선생님들이 공부하는데 우리 틀을 잡아놓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셔요. 다시 한번 법에는 뭐가 있다? 실정법, 제한법. 실정법에 뭐가 있다? 국내법, 국제법. 국내법 맨 위에 뭐가 있다? 헌법. 헌법 밑에 뭐가 있다? 복법, 사법, 사회법. 그 다음에 사회법 속에 뭐가 있다? 노동법, 경제법, 복지법.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은 이 사회법을 추월하면 안 돼요. 그 밑에 있어야 돼요. 그걸 하위법이라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위법은 상위법에서 정하지 위임조례가 없는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네 이런 거 만들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사회조례라는 거 있죠. 조례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시군구의 법이에요. 근데 그 위의 법에서 네 이거 만들어 라고 위임을 해줬을 때 만드는 거고, 하위법은 상위법을 추월하면 안 되고, 특히 권리 제한을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 니네 이거 만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요 자동차세를요 세금을 많이 부과해요. 이거 안 돼요.
위에서 때문에 이걸 하는데 요거 이상은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위에서 위법에서. 그래서 순서를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지 어떤 법이 더 상위법입니다. 공무원들하고 민간하고 다투기 벌어져요. 공무원하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어떤 조화를 가져요? 우리 군의, 우리 시군구의 조례는 이렇다고 해요. 그러면 민간들은 뭘 가지고 갈 거야? 조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가요. 누가 이길까요? 법이 이겨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다투기 벌어지면 거의 90%가 누가 깨지냐면 공무원들이 깨져요. 예. 왜냐면 하위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이고 나름대로 공무원의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상위법의 법에서 그걸 위에 말해줬는데 공무원들이 우리 법은 이래요 라고 해주면 100%다 깨져요. 공무원들이 깨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법률 자문 변호사까지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례와 법의 싸움을 누가 이긴다? 법이 이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무원들 그렇게 패소하고 나면 그거를 누가 물어내요? 공무원이 물어내고 국가에서 그거를 부상권이라고 해주고 공무원 월급에서 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원장 같은 경우 월급이 한 800 되는데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앰뷸런스에 누굴 태우도록 돼 있냐면 법에 의사, 앰뷸런스에 사람을 싣고 갈 때는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를 대동하게 가도록 법에 돼 있어요. A라는 사람이 탔어요. 가다가 죽었어요. 갈 때는 걸어서 가서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누가 이겼을 거야? 당연히 그 사람이 이겼죠. 왜? 거기에 간호사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있었거나 의사가 있었을 문제가 없어가지고 얼마를 물어내게 되면 9,800원을 물어냈어요. 가지고 그 사람의 월급에서 매달 다 뛸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최소한 살아갈 걸 주고 나머지 이겨서 부상권이라고 물어냈습니다. 이렇듯이 상위법에서 어떤 위임조례가 없는 조례 같은 경우는 하위법에서 같이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드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 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는 뭐가 있다? 실정법과 제한법.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제한법. 실정법은 살다 보니까 AI 문제가 있으니까 AI 법을 만들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고 법은 갈수록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제정법이라고 해요. 실제로 정한 거를 제정법이라고 하고 실정법에는 뭐가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고 국내법에 뭐가 있다? 헌법. 헌법에는 뭐가 있어요? 공법, 사법,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법에는 뭐가 있다?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이 있다. 기억을 하시면서 사회복지법 위에 뭐가 있다? 사회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머릿속에 들어가셨죠? 그럼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과의 예를 들자면 요양원을 이제 운영하는 박민것의 요양원을 운영합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법의 제촉이 있을까 없을까? 많을 거 있죠.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요양원의 법이 또 바뀐 거 있다면 작년까지는 어르신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었는데 이제는 2.1명당 1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2.1명당
그 요양원이 유리할까요? 요양보호사가 좋을까요? 그냥 보자. 요양보 좋겠죠? 이렇게 법이 바뀝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법을 모르고 나는 2.3명에 하나 둘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관리자라든가 책임자들은 특히 법을 알아야 돼요. 또 과거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3.3, 3.3에 한 사람을 모실 수가 있다면 이제는 그 넓어졌어요. 요양원 입장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땅도 많이 들고 거기에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법들을 알아야지 실제 경영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서 거기에 적응해서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은 이제 우리가 공법하면 어떤 걸 공법이라고 하냐면 국가라든가 공공단체가 법률 관리 주체가 된 것을 갖다가 공법이라고 해요. 공법에는 뭐가 있어요? 헌법, 형법이 있습니다. 또 사법 그러면 우리 민법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 민사소송이라는 거 얘기하죠? 예, 민사소송이 들어가는 것은 사법인 사법이고, 공법은 뭐 형법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 그걸 형법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볼게요. 직장에서 누군가가 성희롱을 했습니다. 성희롱을 했어요. 요것은 형법일 것 같아요? 민법일 것 같아요? 형법. 직장 내의 성희롱은 민법이에요. 왜냐면 아는 사람끼리 농담이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민법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공법을 안 묻는다는 얘기예요. 형사건이 아니에요. 민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농담을 했다든가 이거는 추행이 되는 거야. 추행은 뭐가 되냐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건이 되는 거야. 요거는 무슨 건이냐면 공법이 되는 거야. 직장 내에서 아는 사람끼리 농담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민사건을 해가지고 공법을 안 먹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농담을 했다든가 추행을 했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형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사는 개인들 간에 합의로 끝날 수가 있고, 형법으로 되는 것은 합의가 있다 없다? 합의가 조금은 도움되더라도 그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법, 사법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 요것이 중요한 거죠. 사회법 속에 뭐가 있다? 사회복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이라고 하면 공법도 아닌 것이 사법도 아닌 것이 제3의 법으로 보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사회법이요. 우리 그 산업혁명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죠? 영국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때들 다들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땅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죠. 노동자들이 땅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본가가 풍리를 취해.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사회법이 되죠. 그때 산업혁명 때 노동자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법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법.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의 무슨 이런 사회 문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법은 자연법,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적 이상, 그게 법, 자연법. 우리 혹시 자연법 옛날부터 내려온 법 뭐가 있을까요? 옛날부터 불변의 법. 부모와 법이라기보다도 어떤 도리,
부모와 자식에는 천륜 연결되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재는 안 하지만 제재를 안 하면 법은 아니고 규범이고 제재를 한다. 그러면 법이 되는 거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였어요. 이런 건 어떨까요? 원칙이요. 애 낳는 걸 받아주는 걸 갖다가 받는 거가 있었죠. 산파라고. 분명히 우리 엄마가 산파가 아닌데 네 애를 받았어. 그럼 뭐에 위반돼요? 의료법에 위반돼요. 그죠?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것을 내 부모가 내 아이를 받았다고 그것이 법적 문제화 되진 않죠. 않죠. 네. 이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려온 법인 거죠. 내 부모가 내 상처를 치료했다고 의사면허증 내보세요, 간호사면허증 내보세요 안 하잖아. 그죠? 요건 이제 자연적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정법은 재정법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실정법은 우리 박 선생님 저기 실정법 좀 읽어주실래요? 실정법.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인간이 제정한 임기적인 법, 예시, 재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 인간이 제정한 법으로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천되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정하거나 그다음에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판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판례를 사람이 잘해올까요? AI가 더 잘해올까요? AI가 잘해오다 보니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뭐예요? 변호사예요. 왜냐면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10만 권의 머리가 AI 속에는 있는데 사람은 그걸 느낌으로 10만 권을 알지만 하나하나 그거를 조례라든가 이런 거 모르니까 AI가 아주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사자예요. 변호사, 의사, 그 사자들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변호사들 모여 있는 게 있잖아요. 300명 쓴다고 이제 3명, 4명까지도 충분히 AI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직업은 뭐냐면 1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AI랑 하나 두고 내가 변호사인 내가 그 모든 300명 일을 다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는 돈 버는 왕창,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5% 아래가 그 나머지 95%를 먹여 살릴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딱 어디 가가지고 내 얼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AI입니다. 사람이면 돈을 주고 돈을 받고 AI는 안 준대요. 사람이란 AI랑 같으니까. 그런 시대가 거의 오고 있다. 그래서 실정법은 뭐예요? 제정한 법이다. 그때그때 법을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따 없어진 법 중에 아시는 거 뭐 있어요? 없어지면서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2020년도인데 간통법이라는 거 있었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통법이 없어지게 된 배경이 뭐예요? 남의 사생활을 왜 간섭하냐, 침해하냐 해가지고 없어지면서 또 뭐가 하나 생겼어요. 대신 위자료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자료 소송이 얼마 정도 되냐면 3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은 만들어졌다, 있어졌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의 한 부분이면서
실정법, 실제로 만든 재정법이고요. 공법도 아니고 사법 아닌 제3의 법으로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 사회법에는 뭐가 있어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회복지법에는 뭐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기본법 속에 뭐가 있다? 사회보호법, 공동정보법, 사회서비스법. 이거 들으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사회복지법에는 사회보장의 그리고 공공부서 사회서비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가면 소사구에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조금 시간 되면 소사구에 사회보장협의체 한번 들어